자, 이번 영상에서는 모의고사 성적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3학년 학생들은 많은 모의고사를 치렀고 그리고 성적표를 받아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 경험했을 일이었을 것 같지만 우리 1학년, 2학년들은 아직 모의고사에 대한 개념도 잘 정립이 안 돼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적표를 해석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히 모의고사 성적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시험 끝나고 나서 정답표를 가지고 채점해보지도 않는 수많은 친구들을 보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자, 우리가 오답 노트를 만들고 내가 어떤 유형의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다음번 성적에 우리가 상당히 잘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 6월 30일 기준으로 자 이 성적표가 다 출력이 됐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 성적표를 받아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학생들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안 줬을 리가 없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우리 자녀의 성적표를 받아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등급들, 그 백분위 표준점 잘 파악하셔서 나중에 학생들 대학 진학하는데 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면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앞면에는 자 영역별 점수가 나와 있죠. 원점수, 표준점수, 그 다음에 백분위, 등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몇 등급 맞았다 얘기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수능 점수에서는 실시는 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표점, 백분위, 등급만 나오고, 그다음에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하다 보니까 등급만 나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시험 봤던 인원이 26만여 명 됐던 것 같은데 그 26만여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등급별 그 인원수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중심으로 해서 각 세부 영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충이 필요한 문항, 그리고 기타 참고 자료,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맞고 틀렸다, 그 다음에 정답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면에는. 자, 그리고 뒷면에는 해설을 도와주기 위해서 원점수의 개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이런 개념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 영역별 문항 번호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등급만 보지 마시고 요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그 학생인데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보니까 득점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자, 90 이상이면 1등급이니까 1등급 맞았고요. 한국사는 40점 이상이면 1등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국어는 84점이지만 표점으로 127점. 그러다 보니까 2등급 나왔죠. 전국 백분위가 89.80. 여기 보니까 1등급 숫자, 1등급이 4.72등급까지, 2등급이 6.94등급까지이다 보니까 이게 합하면 한 11% 정도 되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89.80이니까 한 10% 조금 넘어가는 그 숫자다 보니까 당연히 2등급 안에 들어온 거죠.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압도적인 1등급 뭐 이렇게 나왔죠. 꽤 공부 잘하는 친구의 성적이네요. 자, 이런 학생들만 있으면 진학 지도하기 참 재밌고 쉽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항상 이것만 기억하죠. 우리가 수시로 대학 갈 친구들은 솔직히 등급만 기억하면 되는데 참고로 이 백분위까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백분위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막연하게 2등급, 3등급 말하기보다는 내가 같은 2등급이라도 백분위가 얼마인지를 좀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96%, 상위 4%니까 96이 1등급이라면 98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정적인 1등급 개연성이 높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영역을 놓고 봤을 때, 자, 국어, 수학 영역 보니까 여러 세부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 친구는 특히나 다 잘하는데 비판적 이해에 관련된 영역에서 점수가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높지만 다른 영역보다는 비판적 이해에 관련된 문항에서 조금 많이 틀렸던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도 되게 잘하지만 특히나 출하는 문제에서 조금 다른 영역 대비해서 약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오히려 제가 더 불편하네요. 전국 평균이 2.26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는 12점 맞았기 때문에 뭐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영어 같은 경우도 뭐 다 뭐 거의 잘하는데 읽기에서 여기서 전국 평균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높은데 그래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학습 필요한 문항들을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어 점수가 좀 약하다 보니까 국어의 점수가 좀 많이 보충 필요한 문항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백분위로 나타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영어하고 한국사는 없기 때문에 빼고 뭐 국어, 수학, 국학 탐구, 뭐 수학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조합이 가장 맞는지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 자료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아래 문항에 말씀드렸지만, 자, 정답, 답안과 정답, 그 다음에 최종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정답률을 보면, 자, A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아래 나와 있지만, 자, 정답률이 80% 이상의 쉬운 문제가 A, 정답률이 80에서 60 사이가 B, C는 60에서 40, D는 20% 이상, 그 다음에 E는 정답,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이 문항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수학의 2 같은 경우는 20% 미만,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이다 보니까 잘 나왔는데, 특히나 국어가 약한 편이다 보니까 그걸 국어에서 C,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틀렸고요. C, 근데 이렇게 B 틀린 것들은 이제 보완해야겠죠. C 틀린 것들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B 틀린 것들은 실수를 한 건지 이런 것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 D 문제까지는 다 맞췄는데 우리 2에 해당하는 어려운 문제만 이렇게 틀렸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뭐 전반적으로 다 잘 됐는데 C, D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 정도만 틀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인데 A나 B 틀렸으면 그 원인과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하면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 파악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거 그 성적표 뒷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표준점수가 뭐냐? 원래 온점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어, 수학은 평균이 100입니다. 그래서 200 표준점수가 이론적으로 200점 만점에서 내가 100점을 맞았으면 평균을 맞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보다 위면, 예를 들어 101이다, 102다 그러면 아무튼 전국 처음 응시했던 평균보다 높은 거고, 100보다 이하면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는 50점이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50부터 넘어가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등급 표점이 높으면 70점대, 60점 후반대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국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능에서 140점대 후반, 50점대까지 나왔나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등급이 131점. 그래갖고 되게 표점에 대한 차이가 많았죠.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백분위는 뭐냐? 이 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낮은 표점을 받은 학생들의 백분위를 소수 셋째 자리에 반올림해서 출제에 나타낸 거다. 쉽게 말해서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백분위를 변환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분위가 96이라는 얘기는 나보다 못한 애들이 96명 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그러니까 나는 상위 4명 안에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분위가 높을수록 나보다 못한 애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등급은 국어, 수학, 탐구는 등급 나오는데 다 아시죠? 1등급은 누적 4%, 2등급 11%, 23%, 40%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인데 90 이상이면 1등급, 80 이상이면 2등급, 70이면 3등급. 한국사는 40점 이상이면 1등급, 35점 이상이면 2등급, 30점 이상 3등급 이렇게 나눠집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자료에 뭐 국어, 수학, 국어 탐구 이런 조합들을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합들을 잘 봐서 내가 어떤 조합이 가장 어울리는 건지, 영어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100분이나 표점이 안 나와서 영어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지방권에 있는 대학들은 나중에 정시로 갈 때 영어도 이렇게 100분위로 변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찌됐건 참고해서 내가 어떤 조합이 가장 나은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 영역에서 아까 말했지만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강한지를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처럼 그렇게 점수가 극단적으로 높은 친구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흔히 보는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의 친구들이 있죠. 국어 5등급, 수학 4등급, 영어, 한국사 뭐 4등급 이렇게 나온 친구들, 한 중간 정도 가는 친구들이었죠. 100분위가 50%대, 60%대, 50%대니까 정말 중간입니다. 이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국어, 수학 쪽도 60%대 이렇게 중간에서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3학년 때 갑자기 커밍아웃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정시로 대학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의 모의고사 퍼포먼스를 보이는 친구들은 내신도 자기가 희망하는, 목표하는 대학 대비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신을 접고 나는 수능에만 올인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정시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가슴이 아프죠.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점수가 잘 나오면 가능합니다. 특히나 정시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한두 개 잘하는 거, 여기 보면 영어가 그나마 높잖아요. 그죠? 수학도 뭐 그나마 4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들 원하려면 거의 뭐 80% 이상, 85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과목이 85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정시로 하는 게 아니라 국어, 수학, 탐구 중에 한 과목 정도가 최소한 세 과목 정도가 80% 이상 나오면 서울에 있는 대학 한번 해볼 만 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수시에서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 중간 정도 되는 친구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맞는 것보다 틀린 것들이 뭐 적절하게 섞여 있죠. 그리고 약간 특이한 건 뭐냐면 대중 없습니다. A도 틀리고 C도 틀리고 B도 틀리고 D도 당연히 틀리고, 그죠? 어려운 건 당연히 틀리고요. 쉬운 것들은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틀리고, 그러다 보니 점수 잘 안 나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듣기는 거의 다 맞다가 우리가 21번 3점짜리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뭐 주제 물어보는 거에서 반은 맞추고, 그 다음에 29번부터 본격적으로 어법부터 어휘 어려운 유형들 할 때 쫙쫙 틀려주고요. 그죠? 막판에 그나마 또 시간 관리 잘했는지 또 장문 독해는 또 이렇게 맞았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의 특징이죠. 이 친구들은 일단 어려운 D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C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지금부터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A, B는 확실하게 맞춰주고 있는 친구인데 굳이 D하고 E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지 마시고 C 유형에 해당하는, C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하나하나씩 한 레벨씩 올려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려운 E는 다 틀렸습니다. 근데 이 문항에 해당하는, 이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친구 4등급 정도 맞은 친구 같은 경우는 C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흔히 말하는 한 문제, 두 문제씩만 더 맞아주면 충분히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C도 해결이 안 되는데 자꾸 이 문제를 풀고 있어요. D도 해결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에 대한 해석을 좀 잘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국어에서 점층법 있죠. 점점 커지는 거. 점점 커졌습니다. 5, 6, 7 이렇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뭐 조합이 20, 30%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정시에서 의미 있는 대학을 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간을 넘어가는 친구들이죠. 뭐 국어가 39.39니까. 잘하는, 자기보다 잘하는 못하는 친구보다 잘하는 친구가 더 많은 친구죠. 수학 같은 경우는 20%니까 100명 중에 거의 하위 20% 해당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 보니까 뭐 아주 그냥 맞은 것보다 틀린 게 더 많고, 과연 국어 같은 경우 정말 아까도 했지만 대중 없습니다. A, B, C 다 틀려주고, 당연히 C, D는 당연히 틀려주고, 이렇게 D 이렇게 맞은 거는 이게 실력으로 맞은 건지 찍어서 맞은 건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거 놓고 보면 특기평가에서도 많이 틀리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대중 없이 틀리고, 여기서 맞아줘야 될 부분에,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은 당연히 다 틀리고, 그죠? 용케 여기 마지막 문제는 맞았네요. 유형은 거뒀지만, 자,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B에 해당하는 유형을 수준에 있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면서 실력을 끌어나가겠죠. C, D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런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든 좀 제대로 읽어보고 풀어볼 친구들이죠. 시간 안에 시간 남다고 자고 졸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풀 수 있는 비유형의 정답률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또 우리가 점층점만 말하니까 점강법이라는 것도 있죠. 점점 더 내려오죠. 654. 아까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죠? 좀 나은데 이 친구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점수가 높은 점수는 아닌데 이 친구들도 많이 틀려요. 저 A, B 그냥 대중 없이 틀리잖아요. 뭐 C, D 틀린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여기 D는 똑같은 D도 맞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정없이 그냥 틀리고 맞고 막 별로 없어요. 제대로 읽고 풀었는지가 의심이 될 정도이긴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앞에 있는 친구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풀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에 틀릴 거 틀렸고, 맞을 건 맞췄고,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모두가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모두가 또 2, 3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말 그대로 가짜 시험을 보면서 진짜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수능을 강조한다고 해서 정시만 우리가 강조하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시로 가기 위해서 수능을 공부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시에서도 최저학력으로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정말로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면 내가 정시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점수를 올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어려운 것만 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A, B 정도 정답률의 문제를 맞출 수준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C에 집중해야겠죠. C까지 커버가 되면 D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D도 해결이 되면 E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모든 친구들이 이 정답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스텝 바이 스텝을 일단 올려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는 한 3과목 정도가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안정적으로 80% 이상 나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이 친구들은 정시로 우리가 준비를 해도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 5등급 대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은 서울에 있고 그리고 내신도 그만큼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정시로 갈 거야 이렇게 고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고요. 일단은 맞을 문제는 맞춰주고 그죠? 준비할 부분 준비하고 나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들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기말고사 우리 2차 지필평가 보고 있을 텐데 잘 시험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학교 담임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표가 전달이 되면 찢어버리지 마시고 또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그런 학생들 없었으면 좋겠고 잘 보시고 내가 정답률이 내가 어떤 문제들이 많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꼭 보여드리고 나서 같이 한번 현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학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